네, 안녕하세요. 저 7주차 1교시에서는요, 주 요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육류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육류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부위가. 자, 소고기가 중에서 이제 보면 이제 어깨살, 뭐 앞다리살, 뭐 갈비살, 양지살, 뭐 등등 있죠. 그래서 소고기에서는 소고기한 거는 서양 요리에서 주 요리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소고기는 이제 도체의 크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서 큰 것은 이제 물론이거나 그 부위별로 육질의 차이가 이제 현저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요리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소고기 소비량도 몇 년 전부터 이제 급속히 이제 증가하는 이제 추세이고,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고기 그 소비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육류의 그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 단연코 이제 소고기가 높고 비율을 좀 높은 비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소고기는 육류 생산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사용된 암소와 송아지가 이제 주류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살코기가 이제 기름을 이제 제거한 상태이고, 나이가 든 다른 소들보다 비교적 저지방 함량이 이제 낮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생산을 위한 도체는 처리하기보다 용이하도록 뭐 1차로 뭐 4등분을 하는데, 그 등뼈를 따라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4등분을 한다 하여 결과적으로 이제 2등분이 이제 되고, 2등분이 된 것은 이제 앞 부분과 이제 중간 부분, 뒷부분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기본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제 어깨살, 뭐 앞다리살, 뭐 갈비살, 양지살, 뭐 뒷양지살, 그리고 앞등심, 뒷등심, 뭐 엉덩이살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살은 도체에서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다리 이쪽을 포함하여 5개 정도의 갈비뼈와 등뼈, 어깨 쪽 칼날과 같은 뼈가 이제 속해 있는데요. 소는 앞다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섬유질이 가장 근육과 힘줄을 이제 상당량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발달된 근육은 소고기 향이 가장 풍부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깨살은 이제 커다란 덩어리를 이제 조리하기 얘는 매우 곤란하고, 그것은 어깨살의 근육이 작은 덩어리로 서로 뭉쳐 있어서 쉽게 썰어지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뼈를 포함하고 있어서 원하고자 하는 요리의 모양을 내기는 힘들죠. 그러므로 어깨살은 가슴 부위와 앞쪽 부분을 로서 떼어낸 가슴 쪽 부위, 양쪽 물리적인 가공으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스테이크, 그런 더 질긴 부분을 갈아서 사용하고, 다만 슈튜와 같은 오랜 시간 조리하면 어느 정도 단단한 육질도 맛있는 요리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다리살은 무릎 관절 위로부터 어깨 바로 밑부분까지를 말하는데요. 도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다리살은 이쪽의 도체 가슴 앞부분, 즉 갈비뼈와 가슴뼈, 앞다리뼈를 포함하고 있는데, 앞다리살을 이제 조리용으로 다듬을 때는 항상 가슴 부위분과 갈비 부분을 따로 떼어서 사용하는 편이고, 뼈를 제거한 앞다리살은 단단히 질기고 단단한 지방을 상당량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앞다리살 조리할 때는 이제 습심열, 건식열을 이제 복합하여 이제 오랫동안 이제 조리하는 것이 육질에 이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앞다리살의 가슴 쪽은 이제 수염법 물 속에서 양념을 하는 절이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뭐 콘비프로 만들거나 페퍼와 이제 파프리카를 뿌려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페스트라미를 이제 만드는데, 앞다리살은 아교질에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이 성분은 이제 물과 함께 오랜 시간 조리하면 젤라틴으로 이제 변하는데, 소고기 향이 풍부하여 수프와 스톡 생산에 매우 적합한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고기를 갈아서 콘소메 생산에 사용하며 향과 아교질이 이제 풍부한 질 좋은 맑은 수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갈비살 같은 경우는 이제 등뼈에 따라서 뭐 6에서 12번 갈비뼈 중심으로 형성된 육질을 이제 갈비살이라고 하는데, 도체의 한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덩어리로 이제 조리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육질과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구이용 등심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소의 가슴 부분 운동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육질이 다른 부분에 비한 부드러운 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육질 사이로 이제 지방이 함량이 고르게 이제 포함하여 이제 육류의 등급을 이제 나타내는 마블링 현상을 이제 두드러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집이 이제 깊고 향이 좋아서 스테이크와 이제 구이 목적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등 쪽으로는 살집이 이제 깊어서 이제 덩어리로 이제 조리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또 보는데, 아래쪽의 뼈를 포함하여 이제 바베큐와 같은 요리로 이제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양지살 같은 경우는 이제 앞등심 축으로 하여 바로 아랫부분을 말하는데, 도체의 약 한 7%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 많은 양은 생산되지 않는데, 앞갈비살 밑부분을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태로 육질이 마치 줄을 긋는 듯 이제 늘어져 있고, 사이사이에 이제 가는 힘줄이 이제 근육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육질이 늘어져 있는 현상을 하고 있어서 치맛살이라고도 하는데, 육개장이나 이제 우거지탕에 이제 잘게 찢어서 넣죠. 그래서 서양 요리에서는 양념을 하여 이제 브레이징이나 이제 적당하게 썰어서 석쇠 구이 조리법을 이용하는데, 다만 모양이나 이제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방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갈아서 요리를 이제 하는 편이죠. 그리고 뒷등심은 일반적으로 도체의 허리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했을 때 앞쪽과 뒤쪽을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 목적별로 개별하는데, 서양 요리에서는 뒷부분 요리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도체의 뒷부분 육질 좋은 등심을 비롯한 이제 스테이크가 가장 선호되는 안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도체에서 비율이 8%에 지나지 않지만 쓰임새는 매우 다양하게 이제 쓰이고 있고, 도체 중에서 다른 부위에서 비해 가격이 비싼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뒤쪽 등심은 근육의 형태가 마치 눈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리바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 이것이 이제 등뼈를 따라서 이어져서 이제 아래쪽으로 안심을 포함하고 있어서 등뼈를 따라서 있는 모습이 이제 단면을 이제 내어서 T자로 연상케 함으로 이제 T본이라고도 이제 하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티본 스테이크에서는 그 안심 비율이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며 그 뒤로 갈수록 이제 포트하우스 스테이크가 이제 비교적으로 많은 부분에 이제 안심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뒷등심 쪽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안심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그 티본이나 그 포티하우스에서 안심만을 이제 따로 떼어낸 스테이크로 이제 이용하는 것인데요. 안심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안심이 위치한 곳이 운동 영향을 받지 않아서 육질이 매우 이제 부드럽고 그 모양이 요리 개별화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도체 한 마리당 생산량이 5kg 전후에 밖에 되지 않으므로 가격이 이제 비싼 것이 이제 흠이죠. 안심의 이용은 서양 요리에서 유명한 샤토브리앙, 뭐 필레미뇽 뭐 등이 있죠. 주로 이제 스테이크가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랫등심 그 등심 중에서 이제 엉덩이살 쪽으로 뻗어 있는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즉 뒷등심, 그러니까 엉덩이살 사이에서 위치하며 도체의 약 6%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그 뻗어 내려온 그 등뼈와 엉덩이뼈 붙어 있는 있는데, 그 뼈의 그 뼈를 제거할 때는 뒷등심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그 크기나 그 두께에서 뒷등심보다는 비교적 적은 편이고, 아랫등심을 이용한 요리는 그 뼈를 뭐 붙이거나 뭐 제거해서 덩어리째 로스팅을 하면 소고기 본래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아랫등심 역시 운동량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서 이제 편이어서 육질이 이제 부드러운 편이고, 물론 그 안심보다는 육질이 이제 부드러운 면에서는 다소 뒤지지만은 육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안심의 부드러움보다는 지방의 섬유질 복합된 아랫등심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그 아랫등심을 조리하는 방법은 철판구이, 뭐 석쇠, 뭐 석쇠구이 이런 그 로스티가 같은 건식열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옆구리살, 옆구리살은 양지살 비슷한 그 근육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등심과 연결된 그 아랫배 쪽 그 부분으로 도체의 4.5에서 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육은 줄무늬 형태로 늘어져 있으면 이제 지방을 제거하면 납작한 그 형태로 뼈를 포함하지 않는 않는 편이고, 육질이 결로 이제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교적 질긴 편이지만 이제 소고기의 독특한 그 향을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살을 이제 조리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잘게 썰어서 사용하거나 갈아서 뭐 콘소메와 같은 그 향을 목적으로 하는 요리에 이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살 중에는 그 작은 안심이라 불릴 정도로 부드러운 그 부분도 있는데, 마치 커튼처럼 주름이 있어서 이제 커튼 안심이라 불리기도 하죠. 이 부위는 어떤 조리법을 가해도 좋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엉덩이살은 도체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요. 360kg짜리 도체를 작업하면 약 25% 90에서 100kg에 달하는 엉덩이살이 이제 생산되는데요. 엉덩이살은 뒷다리살과 그 정강이살을 포함하고 있는데, 엉덩이살을 자세히 보면 근육막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누어져 이제 탑 라운드, 아웃사이드 라운드, 뭐 아이 라운드, 무릎 고기 뭐 이런 거 같이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육질의 그 분포는 그 비슷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다만 아래쪽으로 이제 갈수록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그 힘줄,
분포도가 이제 높아 악유질 함유가 높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엉덩이살은 운동량의 그 영향으로 근육 덩어리가 크게 분포하여 스테이크용으로 이제 육질이 이제 질긴 편에 이제 속하는데요. 또한 그 살코기와 지방 구분이 이제 뚜렷하여 그 로스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 라링, 즉 지방을 인위적인 그 삽입시키는 것도 이제 보완 방법의 이제 하나인데요. 엉덩이살은 브레이징 또는 스튜와 같은 조리법을 이용하면 보다 좋은 요리를 이제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이제 손질하는 방법은, 안심은 그 독립된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지방이 이제 붙어요. 있는 그 면과 그 뼈에서 분리되면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방의 그 질이 이제 붙어 있는 그 면은 이제 얇은 힘줄로 경계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 뼈에서 분리된 면은 지방, 육질과 함께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안심을 손질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6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안심에 붙어 있는 커다란 지방 덩어리 이제 분리선을 따라서 이제 제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옆선을 따라서 붙어 있는 체인 근육을 이제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뼈가 붙어 있던 면에 빌규칙한 그 부분을 이제 고르게 이제 다듬어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얇은 심줄에 그 칼집을 넣고 위로 치켜들듯이 이제 칼날을 이제 비스듬히 세우고 밀어가면 이제 심줄은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심의 그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이제 나누면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 이제 크기별로 이제 자르면 되겠죠. 안심 손질법입니다. 그래서 주 요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그 육류를 이제 말씀을 뭐 좀 드렸는데, 그러면 그 육류 지금 지금은 소고, 어깨살, 앞다리살, 갈비살 이렇게 있죠. 그런 내용을 그 8가지 가제물에서 그 8가지를 이제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8가지 이름은 어깨살, 앞다리살, 갈비살, 양지살, 뒷등심, 아랫등심, 옆구리살, 엉덩이살, 이렇게 하면 8가지가 되겠죠. 요거를 다 이렇게 나름대로 부위별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 부위별로 이해를 하시고서 그 부위명 8가지를 작성하셔서 사이버 캠퍼스 과제 관리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